안녕하세요. GCN 선교방송 이인선입니다. 오늘도 늘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고, 또 이 방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알려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오늘 좀 한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네네. 네. 중국하고의 관계, 한국하고의 관계, 또 지금 뉴욕에 무슨 사회주의 시장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미국도 이렇게 참 어려워지는 면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중국 외교 잘하고 있는가? 어떤 면이 문제가 있고 어떤 면이 좀 발전을 위한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우선 중국과의 관계는 이게 아주 미묘해요. 이게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선 첫째로 이 정치적인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자료로나 이런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하룻밤 자고 살아나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한국에서 시진핑 그 양반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뭐 소통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 그리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듣고 한 말이 없어요. 말 잘 안 해요. 말을 굉장히 아끼는데 이제 그 말을 아끼는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떤 대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양반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 어, 중국 내 그 일들이 어, 당신이 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별명 지어가지고 예전에 뭐 시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명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제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면상으로 나와도 지금 중국 군이 움직이질 않아요. 중국 군이 뒤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뭐 온다 안 온다 뭐 그 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 한국에 그 맞아요. 에이펙에 있을 때. 예. 근데 그 뭐 그 얘기를 가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되어진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얘기하면은 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이 전개가 됐는데 뭐 우선 첫째로 무역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내리고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조목조목마다 이게 다 관세 그 퍼센테지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관세 25% 때렸다 30% 때렸다 이걸 봤을 때 이걸 총체적으로 본다는 자체가 그 잘못된 거예요. 저 그 종목마다 따로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떤 종목은 100%, 120% 내는 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그러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 이번 저 어. 모임이. 근데 이제 예. 좀 두고 봐야 된다. 그 얘기는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속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 속내를. 원래 우리도 그렇지만 숨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소위 이제 그 일각에서는 중국풍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있던 나라들이 하나 둘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망해가고 있어요. 일이 잘 안 아, 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기술 면에도 그렇고 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일일이 꼬집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다 변하니까 근데 음, 기술 면에서 봐도 이 사람들의 많이 만들어내고 뭐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가운데 결점이 많아요. 예? 아, 그게 많아가지고 사고가 막 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전투기 주문했다가도 그거를 이제 되돌리는 예?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우선 첫째로 이제 미국과의 대담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음. 중국과의 관계는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음.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 보면은 대강 앞으로 2026년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예. 뭐 중국은 사실은 뭐 한국하고도 뭐 천년, 오천 년 전부터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그렇죠. 남한테 이익을 주는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전 세계를 유익을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국하고 관계 근데 있는 그, 나라는 예, 다 유익을 얻잖아요. 말씀 참 잘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하고 그 소위 인민공화국하고의 그 차이가 아, 그게 바로 이게 체제 차이인데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 이제 뭐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그 진실한 민주주의를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또 미국이 추구하는 그 민주주의는 어, 그, 이 체제를 통해서 국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념 자체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지금 행해지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르니까 그 예.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평등과 공평을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아, 이제 그걸 공산주의가 왜 그러면 지난 적어도 이제 뭐 80년, 100년 지나도록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경제 체제를 봤어도 이 사람들이 사실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느냐. 근데 중국의 발전한 그 속마음을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주요 도시나 이런 예를 들면 해안 도시 쪽에 이렇게 발전된 거지. 저기 그 중국의 전체를 보면 황망한 데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예?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속 철도를 놓고선 그걸 광고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 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값도 비싸고. 그러면 중국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이나 이런 지하철, 고속철도를 놓은 그 나라들 보게 되면 뭐 북적북적 돼요. 그게 어디 가든지 간에. 근데 중국만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이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올바르냐?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제가 모든 면에서 이제 발달하고 부자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이렇게 벌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 일부의 얘기지 중국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예. 중국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중국에 대해서 그냥 미화 작업한 그런 내용들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천안문 사건 있었을 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네, 제가 그 옛날부터 아는 건 내는 가운데 예. 그 제가 아는
아는 분이 거기서 좀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어, 어. 그분이 이제 그 나환자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나환자가 없다. 근데 이제 이제 군용 뭡니까 그 보급 열차가 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보급 열차가 한 23대를 달고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 나환자들만 모아놓은 데가 한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그 아, 나환자만 모아놓은 것이 한 그 3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길에 지나가면서 이거를 뒤에 있는 보급 철도 칸을 한 세 칸 정도를 그냥 내려놓고선 그냥 간단 말이야.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간을 감추고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국민들이 있으니까 어, 안 돌아볼 수 없으니까 식량과 보급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보도가 안 돼요. 그 보도가 안 되는 그래.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새로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그냥 중국 이제 뭐 별명 지어서 중국몽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대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건 뭐 옛날부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이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침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그러니까 때 말이에요. 우리 저기 한국 민족이 상당히 좋은 저기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국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왜 체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체제가 그렇게 끌고 왔는데 체제가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봤을 때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고 자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 안에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에도 그 비리나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지껏 우리가 민주주의 해봤는데 안 되니까 공산주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그게 어폐가 있는 말이죠, 얘기죠. 예. 어쨌든 저는 중국이 쇼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음. 무슨 뭐 길을 뭐 그냥 응? 응? 닦는다 뭐 아주 이웃 나라한테 뭔가 좀 자기네들을 쇼업 해가지고 응? 대국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근데 속이 다 근데 그렇게 예, 보이는데. 그건 옳은 말씀으로 지적했는데 제가 케냐를 그동안 많이 다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케냐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이게 길 닦는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예,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에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맞춰오는 거랍니다. 예, 길을. 예,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길이 이렇게 빗나가 버렸어. 예? 기술력이 그, 딸리는구나. 예, 예. 빗나가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걸 한 수년 동안 그거를 정지했다가 결국은 이걸 이제 겨우 만들어냈는데 이게 얼렁뚱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분들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예? 맞아. 이 얘기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외부적으로 많이 나타내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 것은 뭐 퍼레이드 같은 거 행진 같은 거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그 대학생들을 그냥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인이 아니라 예? 가짜구만. 특별히 여군들의 그 행진을 보게 되면은 그 여군들은 다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내 보이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업. 어쨌든 간에 수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예.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보내면서 이걸 광고를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비행기 떨어지는 거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봐도 그렇고 미국에서 전투기 떨어졌다는 얘기가 굉장히 뭐 10년, 20년 만에 하나, 둘 날까 말까 한데 뭐 최근에 뭐 중국 비행기 떨어졌다는 소리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파키스탄하고 저 인도 전쟁이 있을 때도 중국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살펴 봤을 때 과연 겉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예.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예. 그런 면이 너무나 이 되게 저 공산 국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번드름하게 보여. 뭐 특히 군인들 내세워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 한국 이번에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하고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뭐 유튜브대로 뭐 언론대로 뭐 별별 얘기 이재명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거의 뭐가 이렇게 또 요즘엔 뭐가 드러나 이제 증거들이 쇼업했다는 증거들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외교는 우리 트럼프가 잘했다면 어떤 걸 잘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모르는 것 몰라요. 같아요. 예.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이게 정치가보다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경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 그 이제 중동이나 이런 나라 가서 평화 협정 짓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이 외교 정책도 그렇고 예, 또 전 세계 그 각 나라 그 저기 뭐야 정상들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이제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회의장에 들어가면 다들 앉아서 있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가면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다 일어서 가지고 저만큼 예, 와서 악수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예.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숨은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에이펙에 가서 갔는데 그 왜 경주라는 그런 곳에서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네, 또 왜 서울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도 됐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 시골 같은데 그 박물관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준비 과정에서 이미 다 알고 간 거예요. 이 아, 트럼프가. 아, 이미 이게 한국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가는데 이제 한국의 저 소위 이제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뭘 얘기를 했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와서 한마디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거기에 만나지 안 만나줘서 기대해서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결과는 이게 돈을 저 뭐야 뺏긴 거로 돼버렸잖아요. 아,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잘 된 거냐? 그게 적은 이게 돈도 아니고 이거는 예. 어마어마한 돈이지 근데 않습니까? 그 소위 이제 그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몇천억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당장 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을 테니까. 예? 그게 겉으로는, 근데 이 양반이 그 이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저 해외 정치, 외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하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통역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통역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이따금씩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봤을 때 그 놀란 인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 때 이게 뭐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우리 듣는 가운데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뭐 한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잘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물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칼자루 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예? 트럼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 우리 협회에서 그 뭐야 그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 COJ라고 그러죠. Celebration of Justice라는 그런 디너 모임에 그 예. 이제 후원금 모임이죠. 거기 어, 때 한 1,100명 모였는데 그때 어, 이제 기조연설 자가 이제 그 에릭 트럼프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저는 음. 첫째 아들이 오는 줄 알고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 이제 좀 젊더라고. 근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한국이라는 얘기를 언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 기조연설할 때도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한국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비스듬히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아, 저건 한국에 대해서 때리는 말이구나. 그걸 모르고 어, 있지. 그게 다 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우리 표면에서 많은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슨 뭐 자료 숫자 뭐 이런 거 잔뜩 가져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게 증명된 것이 없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게. 하여튼 뭐, 저도 뭐 느끼기에는, 컨트롤 하려고 그러다가 외래 당해버린 그런 그렇죠. 결론이 난 걸로 보여요. 결론적으로는. 컨트롤 하려다가, 아니,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컨트롤한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근데 그럼 상대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 미국을 그러니까 모르고 그 음, 지금 저 음. 그 선물 교환하는 선물 준 것도 선물도 그 희한한 그 왜 어떤 왕관을 주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정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선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모르고선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이 저 선물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그 금액의 레벨을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이 킵할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저 그 밸류가 올라가면은 그다 미국으로 미국 정부에다 다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 그 어, 선물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타야타야도 뭐 금관을 줬는데 지금 정치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에는 지금 노킹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주니까 예, 심지어는 저 뭐야 나이쇼의 그 쇼들에서 토크쇼들 있잖아요. 예, 그 예. 사람들 그냥 완전히 그냥 트럼프를 갖다가 이제는 그 대한민국에서 왕관 줬으니까 거기 가서 정치하라고 거기 가서 왕 노릇하라고 이런 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의 뭐 고유적인 것을 이제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세계 정치적인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동네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만 어떻게 임시 방편하는 쪽으로만 특히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뉴욕 시장이 저 그 사람 나이도 젊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미국에서 어떻게, 아, 물론 뭐, 특히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뭐, 사회주의, 이 미국은 50개 주가 다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예, 아닙니까? 50개 주가 각 주마다 한 나라의 형성을 하는데, 나라의 책임자가 어떤 사회주의로 뽑아주는 그 시민들은 도대체 뭐며? 어쨌든 나는 참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뉴욕 시장이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여러 예,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 뉴욕시 자체가 완전히 엔타이 트럼프예요. 반 아,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트럼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뉴욕 주를 중심으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은 뭐 옛날부터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퓰러리티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오카시오라는 그 여성 옛날에 바텐더 하던 사람이 그 인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하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저 뉴욕 시민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또 그네들이 사업하는 가운데서 뭐 식당 사업이라든지 커피 사업하는 것에 거기 일꾼들이 다 그다음에 저 불체자들 미국자들이 다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잡혀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 경제도 이제 그런 아이스를 통해서 많이 잡아가니까 이제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비즈니스가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보고 이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요번에 시장이 된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고 미국 음. 시민권 받은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 시민권 받은 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야, 이제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지금. 인물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세우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저기 이렇게 후보 나온다 하더라도 경선에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싫어했죠. 이거 위험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뉴욕 시장이 됐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민주당 출신의 시장들이 막 거반 많이 나왔거든요. 뭐 많이 예,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들이 뉴욕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자기네 운영을 못 해요. 그 즉, 연방 정부에서도 음, 자금을 대고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시장이 된 사람이 연방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앉아서 저 회의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제 시카고도 이제 아이스를 통해서 이제 미국자를 이제 착수해 놨는데 이런 저 연방 정부의 그 위세와 그 권위를 이 양반들이 뉴욕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기 중심으로 이 사람이 뭐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젊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게 물려가지고 음, 많은 저 뉴욕 시민들이 이제 첫째는 트럼프가 싫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라도 내서가지고 우리의 어떤 저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버니 샌더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계세요. 그 양반이 그 옛날에 한때는 뭐 대통령 출마도 했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뭐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이거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보면 당장 뭐가 무너질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고 보세요. 여기 로스앤젤레스의 여성 그 시장 캐런 베이스라는 그런 시장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는 거예요. 이 미디어에서. 음, 그 미디어에서 다 숨기니까 보통 사람 저 뭐랄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저 텔레비전 뉴스를 봤을 때 그 사람들 잘한 것만 얘기하지 이게 비리 같은 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어 이거를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FBI의 그 파텔이라는 그 FBI 부장이 그 FBI 부장을 맡고 나서 사건을 다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분 어, 자체도 지금 놀라서 어디서부터 이거를 밝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보지만 저는 이따 없이 그 연방 상원의원에서 청문회 하는 걸 좀 이따 없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내는 거야. 그 질문들을. 그리고 그걸 어, 갖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만 듣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거 잘못된 질문이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은 자기가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한 건 이건데 이것만 대답하시오.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세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여기저기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자료를 얘기하는데 그 자료는 얘기하지 말고 내 말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이것만 따지니 이게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한민국의 뭐야 국회 청문회 이게 나오는 국회에서 방영하는 거 방송을 보게 되면 엉터리요. 아니,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니, 내 말에 응해하느냐,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법정도 아니고. 예? 법원 같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뭐라고 지적했을 때 구차하게 이러저렇게 설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이러이러한 얘기인데 이런데 여기에 예스냐 노냐 이것만 아, 얘기하고 그건 법원에서 범법자에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청문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게서 그 말 자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충 자료들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그 이야기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 1학년이 노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아니, 감투는 꽤 큰 감투를 쓴 사람이 어째 이렇게 초등학생 1학년만도 못한 그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게 둘 다 같은 그 맥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가 되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다 공산주의 하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어떤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고, 거짓말 잘하는 나라고, 신용이 없는 나라고,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공평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데, 3살 먹은 어린애도 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능감아주고 또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기독교 사상에 이게 맞냐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유,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가만 보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왜 고르바초프가 옛날에 소련 공산당을 완전히 붕괴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신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뭐가 안 되느냐? 예, 이 예, 사람들을 이게 뭐랄까 능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수동적으로 돼버리니까 어,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예, 그 70년, 80년, 100년 이상의 그 체제 속에서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 탈북민 그들 봤을 때 왜 탈북민이 못 살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느냐. 그분들이 거기서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했지 어떤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크게 불려가지고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아,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말 자체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를 이게 실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왜 버벅대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질적으로 그 사상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독재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 권력 진 사람들이 무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겉으로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굶어 죽잖아요. 예? 뭐 중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북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번에 뉴욕 시장이 자기는 공포했어요. 자기는 무슬림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참. 그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 저 야, 뉴욕 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뻔히 아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날의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왔는지 보면서 앞으로의 얘기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야. 캐나다가 원래 사회주의 아니에요. 예? 캐나다도 사회주의라고. 근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다른 것은 조금의 그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는 어느 정도의 프리덤과 이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공산주의는 완전히 공산 체제에서 이걸 정부에서 이제 억압을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지만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데 사회주의도 결국은 지금은 제가 요즘에 캐나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제가 캐나다 자주 다닐 때는 뭐 물건을 사가면요 이게 거의 35% 40% 텍스를 내요. 와, 물건당.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우리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기타를 하나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좋은 기타를 하나 대신 뭐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받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갔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텍스를 내가 내 기억에 보니까 한 48%, 40%, 거의 반 이상을 텍스를 했어요. 이것저것.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무슨 뭐 병원 가는 거나 약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싸죠. 예? 그거는 다 이제 다 사회니까 사람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걸 다 제어해주고 또 은퇴한 우리 친구들 보면요. 목사님들 가서 은퇴한 친구들 보면은 잘 살아요. 그 저기 뭐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 어, 잘 산다고. 그런 게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봤을 때 생산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게 어떤 창의력이, 그러니까 교육 체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처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자기네가 배우고 소위 이제 쇠뇌된 것 외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요즘에 교육 분야에서 제가 좀 이런 저는 이제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이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아, 당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자랄 때는 맨날 그냥 두들겨 맞고 자랐잖아요.
예? 그렇지.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만약에 의견이 틀리면은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지. 그 요즘에 아이들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창의력이 많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삶 속에 아무리 유치원 아이들고 또 유년부 아이들이라도 이게 창의성과 이거 일을 해나가는 능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음,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이제 이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를 얘기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을 더 창의적으로 만드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만드냐. 그 수동적으로 만들면 이건 기계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음, 주인이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기계를 전원을 시켜야지만 기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딱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게 되는데 이게 꼭 수동적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시도 그렇고 뉴욕, 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런 데 시카고는 완전히 죽었어요, 거의.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알게 모르게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그다음에 unfortunate한 사람들 돕는다 했을 때 그거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생산성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고 도시 떠나다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냐 이죠.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어디 가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왜 경제가 자꾸 무너지느냐. 이 정부에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 생활 자체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 음,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어떤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물건 저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을 안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정부가 먹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카터 대통령 정치 잘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월페어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만들어준 그런 대통령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내가 그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민 온 사람한테도 너무 혜택이 너무 많았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다 이제 그러다 그냥 보니까, 돈도 예, 주고 그렇죠. 일거리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뭐가 다르냐? 에? 왜 이렇게들 민주당은 뭐 욕하고 공화당은 욕하고 이러냐 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민주당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 프로포지션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됐어요. 그래요? 68%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놀란 얘기인데 와 박수 치고 난리 쳤는데 이제 저 3억 300억인가 3억인가 그 숫자대로 이제 우리 저 세금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자꾸 거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이 불우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 벌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공화당 정책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벨리에이션해서 불필요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는 일단은 클로즈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전개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돈 받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뭐랄까 이 저 공화당 정책을 봤을 땐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다섯 여섯 명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 다 대줘요. 그거.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음.
그러면 이 사람도 그냥 맨날 그냥 저기 가족들 데리고서 비치가에 가서 선탠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상류층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근데 이번에 EBT라는 거 저 보조해 주는 거 그걸 끊어버렸잖아요. 끊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 훔쳐서라도 먹겠다, 이렇게 나는 거야. 나는 내가 받는 일한 임금 가지고 음식을 사 먹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남의 거 뺏어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 그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지껏 이제 자기네가 일해서 돈 번 돈은 자기네 마음대로 엔조이하는 데 쓰고 뭐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고 음식에는 절대 다 돈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음식을 위해서 이제 나라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해주니까 어? 어떤 때는 보세요. 저 홈레스가 더 잘 살아요. 잘 먹고. 그거 저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보면요. 홈레스들이 더 잘 먹어요. 그리고 자기네 있는 돈 가지고 이 저기 마약 사 먹고 이제 뭐 그러니까 참 그 얘기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앞뒤가 얘기.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지만 제가 존 F 케네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나라한테 뭘 요구하지 말고 니네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쓸 거를 하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애국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이게 나라가 애국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참 문제라고요. 사회적으로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전의식도 있어야 되고, 개발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미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심 준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면 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왜 나오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온전히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념이 일어나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어? 참 나는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쭉정이는 버리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쭉정이로 얘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예,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로 얘기하는 게 왜 하나님이 예, 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내놓고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질문인데 왜 잘못됐냐면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좀 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내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 대신은 악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악을 선택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다 전이돼 가지고 음, 뭐 그게 원죄라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 원죄가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전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죄인이지만 그 죄인 가운데서도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선악에 대한 그 분별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주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음, 선택한 결과로 어려움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재명 씨를 갖다 선택을 했다고 얘기해서 그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그냥 그 음,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같이 가만 보면 거기 강요들을 보게 되면 장관들을 보면 전과가 3범, 4범 사람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은 이 사람들의 내력을 보면은 세계 정세나 아니면 이 어떤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제로 거기에 자리를 제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분들이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 영어를 택할 것인가 불어를 택할 것인가 그런 그 초기에 미국 건국 초기에 국영 언어를 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영어냐 불어냐 이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어를 택하지 않고 영어를 택했단 말이야. 그 네. 영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뭐 강대국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영국이 이렇게 저기 부강했으나 얘기했을 때 이 배우는 거나 이게 소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영어가 더 훨씬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있는 그 캐나다 쪽을 보자는 얘기예요. 캐나다의 저 조그만 저 동부 쪽에 있는 퀘벡주만 빼놓고서 다 영어를 씁니다. 어, 그러면 경제를 봤을 때 그 영어를 쓰는 그런 경제 있는 그런 주하고 퀘벡에서 그 도시에서 그 예를 들면은 그 불어만 쓰는 그쪽에서 봤을 때 그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 뭐야 이 이제 경제가 이제 부족해 가지고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불란서를 폄훼하고 불란서의 불어를 폄훼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어 구조에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영어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념이나 이런 거 봐도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캐피탈리즘이라고 그걸 비판을 하는데 물론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했을 때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제 억누르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캐피탈리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하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면 그거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것이 안 주어진다. 그게 바로 에? 캐피탈리즘에 대한 그런 그 중심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세운 나라하고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세운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곧 중공이 그 민낯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소련도 옛날 구소련을 봤을 때도 그네들도 자기네 공산주의 이념 가지고 했다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미국하고 비즈니스 안 하면 중국 망해요. 그 보세요. 거기서 아주 그냥 수천 개의 서핑 보드를 찍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그걸 자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뭐 중국 사람이 서핑하는 거 봤어요? 뭐 없다고.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 말이 예? 안 되잖아. 예. 자동차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모든 전자제품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가 어디냐? 소비자는 서방 세계밖에 없어요. 중국 안에서는 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북경이나 아니면 상하이나 이런 주요 연태 뭐 이런 중요 도시는 그럴지 몰라도 그 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에 뭐 40년대, 50년대, 우리 60년대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 그거 다 숨기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게 요즘엔 이렇게 어린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또 모셔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
예, 난 다음에는 난 중국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이 연구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다음에는 좀 네.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린다 예, 예, 그러면 예, 제가 또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예, 근데 제가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분 옛날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 가가지고 예, 이중 국적을 해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한국 그 패스포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최근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예, 예. 목사님 그러면 저 이중 국적 받으셨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게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데 예,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6개월 동안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러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 누가 그 뭐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자기는 기도하면서 이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도 앞이 보여요. 이제 아무리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고 지금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그 위정자 자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보세요. 쿠바가 돌았었잖아. 쿠바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쿠바가 왜 그렇게 정말 목에 가시처럼 딱 미국의 입구에 가다 딱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했는데 결국은 서서히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공산주의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네. 어떻게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라면 이건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산주의와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차이. 예,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는 적극적으로 인볼브 돼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설명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뭐가 드러나는 사회적으로 막 드러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관심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자꾸 아유 야 사회주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공산주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공산주의 망하는 거 아니냐 중국 망해간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인재들을 돈 주고 사간답니다 자기 나라에 가서 일 시키려고 한국에서는 돈 잘 안 벌리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쇼업하는 것 같아 어쨌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이런 면에서 좀 분명히 알고 좀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분명히 알고 좀 사회생활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도덕성. 그 이제 도덕성이 왜 무너졌나? 이 사회주의 때문에 무너졌지 않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목사님하고 이런 그 면에서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 제가 뭐 신앙이 깊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막 손에도 잡히니까 이런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사회주의를 잘못 생각하는 거. 도덕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도덕성이 없는 거. 이거, 인간이 태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해봤자 그건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끄러울 정도니까 외래 혼동을 주는 차원이고 저는 뭐 선교 방송이고 또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인들이 좀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평신도들이 좀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되는 거야.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도덕성,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는 뭐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디 끝으로 우리 한 1분만 우리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그런 자료를 갖다 대면서 정세를 논하자고 하는 그건 아니고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의 그 프레임 속에서 그러면 세계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기존은 이제 성경이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도 이런 문제를 이제 논리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논리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까지 풀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화관, 인간관, 신앙관, 정치관, 교회도 교회 성경 안에도 정치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냥 크리스천 세계관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희망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네,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님과 줌으로 거의 1시간 동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